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학 6장 1절 벡터 공간과 선형 독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자, 벡터들이 모아져 있는 집합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그걸 우리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벡터 공간은 6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것 중에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은 이제 이렇게 되는 벡터들 가지고 몇 개의 벡터를 가지고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저가 되는지, 그리고 기저의 개수로 인해서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은 실 벡터 공간과 복소 벡터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벡터들이 모아진 집합이 있어요. 이 집합에 이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에 있는 임의의 원소 두 개, 원소라고 하면 여기 벡터가 되겠죠. 임의의 두 개의 벡터를 뽑아서 V하고 U를 뽑아서 더해줬을 때 이것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를 하나, 벡터를 하나 뽑아서 여기다 스칼라 곱을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면, 이 두 개의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는 이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10가지를 만족하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첫 번째하고 요 6번째 것만 만족하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만족하거든요. 만족 안 하는 경우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만족하는 것만 확인하면 그냥 벡터 공간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특별히 이 두 개 갖고도 가능한데 또 하나 뭐 있냐면 반드시 0벡터가 있습니다. 0벡터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0벡터인 0벡터가 V에 속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주어진 주어진 이 집합이 벡터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0벡터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때는 이 두 가지 갖고 증명하고, 이 벡터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요거 갖고 찾으시면 조금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자, 예제 6-1번. 자, R3상에서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이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은 당연히 얘도 여기에 실수기 때문에 R3상에 있는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 곱도 이것도 R3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R3가 벡터 공간이다. 물론 10가지를 다 설명해야 되지만 이 두 가지만 설명해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성립한다. 그 이유는 R이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에서 교환법칙 이런 것들이 다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해주면 나머지는 언급 안 해도 벡터 공간임을 증명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제 6-2번은 Rn상에서의 이게 벡터 공간임을 보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까 R3였고 이번에는 Rn이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Rn도 R상 위에서 공간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간 벡터가 아니고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벡터 공간에는 이거 하나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 있냐면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0벡터를 가지고 있는 벡터. 그러니까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인 거죠. 가장 작은 벡터 공간이 0벡터 공간입니다. 얘는 여기에서 뽑은 건 0벡터, 이거 또 하나 뽑으면 0벡터, 이거 두 개 더해주면 0이 되죠. 하나의 0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해주면 이게 0 되잖아요. 그죠? 이게 0벡터잖아요. 다시 들어가죠.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얘는 가장 작은 0벡터 공간이 됩니다. 자,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어떤 벡터 공간이 있어요. 벡터 공간이 있는데 이 벡터 공간에 부분 집합이 있을 수 있죠. 부분 집합을 뽑았어요. 근데 이 부분 집합도 이 벡터 공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 이 부분 집합에 있는 두 개의 원소를 합했더니 여기 안에 들어가요. 스칼라 곱을 했더니 이 안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 집합을 우리 W라고 한다면 요 V라고 하고, 그럼 얘는 뭐예요?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벡터라고 하는 말을 생략해도 됩니다. 부분 공간이 된다. 자, S가 집합인데,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X좌표하고 Y좌표가 같은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이런 집합일 때 얘가 R3의 부분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두 개의 벡터 U하고 V를 뽑아서 더했을 때 다시 여기 들어가는지 보는 거죠. 여기의 원소는 요거죠. X좌표하고 Y좌표 같고, 여기도 X좌표, Y좌표 같아요. 더해줬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X좌표, Y좌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원소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미 하나의 원소를 뽑아서 알파를 곱했더니 이렇게 돼요. X좌표, Y좌표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집합의 원소가 돼요.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니까 S는 R3의 뭐예요? 부분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걸 잘 보시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R3상에서 X하고 Y가 있는데 X하고 Y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이잖아요. 이 직선을 포함한 Y값, Z값은 뭔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점이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 S는 요런 평면이 됩니다. 이런 평면. 이 평면인데 얘가 반드시 뭘 지나요? 원점을 지납니다. 자, 이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R3의 부분 공간이 돼요. 요 뒤에도 언급은 되는데 다른 얘가 하나 있는데 그 얘에서 부분 공간이 안 되는 이유가 원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 W인데 여기는 X좌표와 Y좌표 임의의 숫자로 해도 되는데 Z좌표가 1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 Y라고 하고 여기 Z가 1인 요걸 포함하는 요런 평면이에요. 자, 이런 평면이면 이 평면에 임의의 두 점 잡아서 더해주면 여기가 U고 여기가 V라고 하면 이걸 두 개 더해주면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진다는 거죠. 왜 안 들어가지냐면 더해줬더니 뭐가 돼요? U1 더하기 V1, U2 더하기 V2 여기 2가 되잖아요. 얘는 상관없다고 했지만 얘가 뭐예요? 2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또는 원점 0벡터가 이 W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함으로 인해서 부분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개 합을 갖고 안 되는 걸 얘기해도 되고 곱을 가지고 안 되는 걸 얘기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제 6-5번. 자, 요거는 뭐예요? R2상에서 X 일사분면에 있는 벡터의 집합을 S라고 했을 때 얘가 부분 공간 되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R2의 평면이면 이런 거죠. 일사분면에 있어요. 요것이 S라고 했어요. 그럼 요게 임의의 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의 벡터 V라고 하는 U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요것이 스칼라 곱을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U 스칼라 곱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 방향이 반대가 되죠. 여기는 이 마이너스 2U라고 하는 이 벡터가 여기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부분 공간이 안 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요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U는 그러니까 S는 뭐냐면 X, Y 그러니까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임의의 뭐예요? 뭐라고 하면 돼요? A1, B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임의의 벡터 하나를 뽑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했을 때 얘가 여기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안 되는 예를 찾는 거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증명하는 건 안 되는 예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합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요. 근데 스칼라 곱인데 마이너스 곱했을 때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예제 6-6번 보시면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선형결합이라고 합니다. 즉 벡터가 쭉 주어지고 그 앞에 개수가 곱해지는데 곱해서 더해지는 요 형태, 여기 선형결합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선형결합으로 되어진 집합을 우리는 W라고 했을 때 이 W는 부분 공간이다. 어디에서? 요거는 이제 V가 어떤 공간에 접은지 모르는데 보통 V라고 하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뽑으면 이렇게 뽑을 수 있죠. 합해주면 여기 개수끼리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나의 새로운 상수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얘가 당연히 여기 있는 원소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곱하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닫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분 공간이 됩니다. 자, 6-7번 보시면 미지수가 n개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 m개인 이게 정방행렬은 아니네요. n 곱하기 m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었을 때 요거의 해집합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얘가 요 해집합 요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해집합일 거고 얘가 부분 공간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한번 보죠. 자, 고 연립방정식을 행렬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수항이고 요것이 해죠. 해. 그러니까 이런 해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 해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것들 모아놓은 것들이 하나의 집합을 이룰 건데 그 집합이 부분 공간이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해집합은 만약에 어떤 애가 만약에 x1이 해집합 요소다. 즉 원소다. 그러면 a, x1은 b가 돼야 돼요. 여기 또 하나의 해집합이 있다. 그럼 x2죠. 여기다 이걸 곱해주면 이렇게. 이걸 만족해 해집합이니까. 근데 이걸 두 개 더해보자 이거죠. 즉 뭐 x1하고 x2를 더한 요것도 요거 해집합이 되려면 a를 곱해주면 되죠. 근데 이걸 곱해주면 ax1 더하기 ax2 이렇게 되고 요거는 b 더하기 b가 됩니다. 우리는 이게 b가 되어야 해집합이 되는데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2b가 b가 되는 경우는 부분 공간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언제예요? 결국 b가 0일 때. 요때는 부분 공간이 되지만 0일 때는 부분 공간이 돼요. 하지만 이 b가 0이 아니면 이게 0이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얘가 아까 여기 해집합 안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는 부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스칼라 곱은요. 스칼라 곱은 뭐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스칼라 곱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즉 여기에 있는 하나의 원소를 뽑아서 알파를 곱히면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b가 0일 때는 들어가는데 0이 아니면 안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b가 0일 때는 더하기하고 스칼라 곱이 닫혀지기 때문에 해집합이 되지만 그래서 부분 공간이 되지만 b가 0이 아니면 첫 번째 조건에서 만족 안 하니까 물론 두 번째 조건에서 만족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부분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벡터가 있고 여기 앞에 상수 곱해준 형태를 우리는 선형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형결합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런 선형결합이 0벡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0벡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요걸 만족하는 A가 여기서 알파 0, 알파 1, 알파 2, 알파 n이 값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값이 모두 다 0이 되면 이게 0이 됐잖아요. 그러면 0벡터가 돼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독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0이 안 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형 종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독립과 종속 개념 알죠? 누구로부터 독립이 됐다.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됐다. 그 독립입니다. 종속은 뭐예요? 식민 지배하에 있다. 이런 얘기죠. 종속 관계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걸 만족하는 애가 얘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하고 얘 말고 다른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 종속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서로 종속인지 독립인지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러니까 A1, A2를 곱해서 더해줘요. 더해줬더니 이렇게 되는데 얘가 0벡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A1하고 A2가 0이면 독립이고 0이 아니면 종속인 거예요. 요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풀면 이거 풀어보죠. 그럼 A1은 마이너스 3A2고 요거는 뭐예요? 2A1은 5A2가 돼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A1은 5A 마이너스 6A2는 5A2가 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쪽 넘어가면 0은 11A2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A2가 0이란 얘기죠. A2가 0이니까 A1도 0이죠. 그러니까 요 둘 다 0인 걸 제외하고는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요것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독립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외에 다른 것도 있다. 종속이라는 얘기죠. 자, 6-6번 보시면 자, 종속이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V1부터 Vn까지 이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몇 개를 뽑아서 이 Vn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종속이라는 거죠. 즉 V3가 있는데 V3는 3 곱하기 V1 더하기 2 곱하기 V2. 그러면 이 V3는 혼자 독립되어 있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V1과 V2만 있어서 그걸 잘 섞으면 V3를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V1, V2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얘는 종속이 됩니다. 자, U와 V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종속인지 독립인지 어떻게 하느냐? U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V가 돼요. 그러니까 이 V는 U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V는 U에 의해서 종속된 거죠. 자, R2, R3 상에서의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판단해 보라고 했는데 이 U를 가지고 V를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독립이 됩니다. 물론 아까 방식으로 뭐 A1과 A2를 곱해서 0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A1과 A2가 다 0이 돼요. 그거 외에는 갖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성분이 두 개밖에 없는데 벡터 3개 있어요. 그럼 반드시 성분 개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독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벡터는 이 두 개 갖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종속이 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풀 수 있고요. 자, 지금 방금 얘기했던 A1, A2, A3로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걸 계산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되는 경우는 연립을 풀면 자, 푸는 방법 한번 보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2A3가 0이에요. A1은 마이너스 3A3가 되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3 더하기 A2 플러스 2A3는 0이 돼요. 얘랑 얘랑 계산해 주니까 A2-A3가 0이에요. A2하고 A3가 같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3가 뭐냐에 따라서 A1, A2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A3가 1이다. A3가 1이다. 그러면 A2도 1이 되고 그러면 A1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죠. 물론 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A1, A2, A3가 0이 아닌 값을 가져도 0벡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한계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A1은 3, A2는 마이너스 1, A3도 마이너스 1. 요것이 성립되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W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W가 뭐예요? U하고 V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정속인 거죠. 즉 얘네들이 0인 것을 제외하고 다른 것이 존재하면
그러면 임의의 벡터를 다른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종속이 된다. 이 얘기. 자,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2상에서 종속은 어떤 개념이냐? 하나의 벡터가 주어지면 그 벡터에 스칼라 곱을 해주면 다른 벡터가 된다. 이런 경우는 종속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종속이 돼요. 근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이 두 개의 벡터는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3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벡터로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평면상에 새로운 벡터가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든 이 두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그 평면 위에 나머지 벡터가 있으면 이때는 종속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었는데 그 평면 위에 새로운 벡터가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세 개의 벡터가 있고 요소가 세 개고 벡터도 세 개 있습니다. 이러면 독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1, A2, A3라고 했는데 그냥 A, B, C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A, B, C라고 쓰고 요거 계산해 주죠. 계산해 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나는 거는 뭐냐면 행렬로 표시해 보죠. 1, 2, 1, 0, 2, 5, 3, 0, 그 다음에 3, 7, 6, 0이 됩니다. 자, 기본의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집니다. 그럼 이게 0이 돼서 없어지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죠. 더해주니까 1이 돼요. 1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더해주니까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3가 이 A3가 뭐가 돼? 0 되니까 A3가 0이죠. 얘가 0이면 A2도 0 되죠. A2, A3가 0이니까 A1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0이니까 이거 외에는 만족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면 독립이라는 거죠. 유일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벡터가 R3상에서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자, 요거 잘 보시면 이건 뭐예요? R3상에서 보시면 뭐예요? 단위 좌표 벡터죠. 단위 좌표 벡터는 반드시 선형 독립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저나 뭐 차원 얘기할 때도 한 번 더 언급할 건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하학적으로 설명할 때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면이 있다고 치자. 요 벡터하고 만든 평면은 뭐예요? 여기 XY 평면상이죠. 요 위에 이 벡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 위에 나머지 벡터가 없으면 독립이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준 거고요. 자, 6-13번 보시면 R3 공간에서 요 세 개의 벡터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위에 뭐예요? 다 0이죠. 그럼 결국은 성분이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있는데 벡터의 개수는 3개죠. 그럼 무조건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 됩니다. 그거를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계산해 다 더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A1 더하기 A2가 0이니까 A1은 마이너스 A2예요. 그리고 A2는 마이너스 A3가 되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1은 마이너스 A3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A1은 A3가 돼요. 그럼 A3를 1이라고 놓으면 얘도 1이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숫자를 집어넣어도 아까 0벡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선형 종속이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1이 1이고 A2가 마이너스 1이고 A3가 1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마이너스 V1 빼기 V2 더하기 V3가 0이 돼요. 자, 이걸 넘기면 이런 관계가 되죠. 즉 V2는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서 종속이 됩니다. 자, 14번
R3 공간에서 3개의 벡터가 종속인 것을 보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소는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속이 됩니다. 물론 풀 때는 이게 0이니까 종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종속인지 독립인지 확인하는 거 딱 봤을 때 아 이거 종속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갖고 접근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A, B, C라고 놓으면 이런 관계식은 만족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3, C는 0이고 B 더하기 C는 0이라고 치면 결국은 뭐예요? B는 마이너스 C고 A는 마이너스 3C예요. 그러면 C가 1이라고 하면 결국은 C가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C가 1이면 여기 마이너스 3V1 그 다음에 요거 C가 1이라고 하면 B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고 C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죠. V2 플러스 V3는 0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V3는 3V1 더하기 V2죠. 두 개의 벡터로 V3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속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종속이 된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R3에서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 되는 경우는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 만든 평면이 세 번째 벡터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걸 평면을 만들었는데 이 평면 위에 이 벡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는 R3상에서는 독립이 안 되고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종속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죠? 근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언제 그러냐면 R2의 경우에는 한 직선 위에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렇다 이거죠. 그럼 R2에서는 최소 두 개예요. 두 개나 한 개. 그러니까 세 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2에서는 물론 뭐 세 개의 벡터 중에 두 개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거나 이건 사실 요거만 돼도 이 세 번째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R3상에서는 뭐 결합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두 개의 벡터로 만든 평면 위에 나머지 벡터가 있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문제 푸는 건 아니지만 요걸 딱 알고 있으면 이게 종속인지 독립인지 먼저 판단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6장 1절 벡터 공간과 선형 독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